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박수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영혼 없는 박수입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1차, 2차가 최근 시험 추세는 1차, 2차를 같이 공부해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 출제되는 트렌드 자체가 이제 1차, 2차를 같이 융합적으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1차,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고, 이제 여러분들 뭐 민법, 부동산학개론, 공법, 민계공을 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만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법 학개론을 공부해야 할 때다. 그래가지고 2차 과목을 수업을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1차만 공부하다가 나중에 2차를 하려고 한다. 그때 되면 5, 6월 달 돼서 2차를 하려고 한다.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때 이미 과정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요약 과정, 뭐 문제풀이 과정 막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공부 시작해가지고서는 2차를 합격해낼 수 없습니다. 2차는 시간과 노력을 좀 들여야 돼요. 공력을 들여야지 되기 때문에 공부할 암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해만 갖고는 안 돼요. 2차 과목은 이해한 다음에 암기가 돼야지. 그런데 암기를 하려면 한 번에 암기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많은 내용들이. 그래서 1, 2차를 같이 공부하는데, 2차는 계속 강의를 들으셔서 계속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기본적인 게 쌓여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바짝 이제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 이제 그런 거지. 강의도 안 듣고 그냥 1차만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나중에 뭐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이런 과목들을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면 그때 늦어가지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2차 과목을 수업을 계속 같이 듣습니다. 그래야지 연계되어서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요. 그래서 뭐 공시법도 같이 들어야지 민법 공부하는 데 또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도 같이 공부해야지 민법이나 부동산 학개론 할 때 도움이 되고,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공부해야지 부동산 학개론 역시 공부할 때 좋고요. 그래서 연계돼 있고, 출제 자체가 최근에 그런 트렌드로 출제되기 때문에 항상 2차 과목도 그냥 수업은 계속 강의를 듣고 잠깐씩 복습하고 던지고, 남는 시간에 민법 학개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5, 6월 달까지. 자, 그런 식으로 해야지. 2차를 오해해가지고 그냥 2차를 수업을 잘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와요. 1차만 공부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힘들어져가지고 1년 더 공부해야죠. 그래서 정 뭐 시간 없다 그런 사람들도 1차만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인강 수강 세문 중에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무조건 1, 2차를 같이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법이나 세법 문제나 중개사법 문제가 출제된다, 공시법 문제가,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2차 과목을 기본 강의만 들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1차만 준비한 분들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가 엄청 소중한데, 한 문제 때문에 지금 떨어져가지고, 두 문제 때문에 지금 부족해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한 문제, 두 문제 차로 떨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부동산 학개론에서 한 5문제를 틀리고 간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1, 2차를 같이 공부를, 수강을 꼭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법이나 공시법, 중개사법 이런 과목들도 쭉 수업을 들어가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조금씩만 복습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민법, 나머지 시간은 민법 학개론 공부하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인사드리고 나서 바로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기본이론 강의 2주차 강의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본서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책을 보시는데, 우리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강의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요약 정리 나갔죠, 여러분들? 나중에 요약집 나올 때까지 이 요약 자료가 계속 나가는데, 복습용어로 이렇게 보셨다가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그 요약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약집으로 단권화해서 보시고요. 요거는 기본 이론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요약 정리가. 이번 기본 강의에서 제가 강의한 거에서 중요한 내용만 거기다가 요약 정리해 놓은 거고, 나중에 심화 강의할 때는 또 좀 더 심화된 내용이 더 추가돼서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용어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끝나고. 자, 기본 이론 강의 2주차 강의 보시면, 오늘 학습 목표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막판에 요거 안 하고 그냥 지나갔었죠. 가산세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제가 가산세에 관해서는 여러분요, 가산세에 관해서 35회 시험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산세에 관한 거.
자,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왔는데, 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온 것은, 그 해 안 나온 것은 그 다음에 출제될 확률이 7, 8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출제되기 때문에 올해는 잘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가산세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요, 납세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또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우리 조세 총론에서는 요 동네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따가 또 기출 표시 좀 해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 설명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이제 지방세로 넘어가서 오늘요, 취득세에 대해서, 지방세 중에서 이제 부동산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 취득세에서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게 뭐고 또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그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또 취득세에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인지 과세 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가산세에 관한 것은 제가 분명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별표 시세 계제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들이 교재는 별표 3개짜리인데 이따가 또 교재를 제가 줄 거드리겠지만 29페이지 펴놓으시고요. 29페이지 가산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재 기본서 29페이지 펴놓으시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라는 게 어떤 건지, 또 납부지연 가산세 포함한 가산세에 관한 종합, 우리가 세목별로 지방세, 국세 한꺼번에 종합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세라는 것은 여러분요, 여기 보시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에, 그러니까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고납부, 지난주에 우리가 징수 방법 배웠어요.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정되면 그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랬습니다.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에 요 가산해서 이제 징수합니다. 가산세라는 거. 먼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인데요. 한번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어떤 얘기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징수방법 배운 것 중에서 신고납부 불성실이에요. 자, 그러면 가산세가 정되는데,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 같은 것은 이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에다가 이제 납부전 가산세라는 것을 합해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20만 원이 계산됐다고 쳐요. 과세권자가 이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가산세를 합해, 그래가지고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다 까먹었겠지만 여러분들,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된다. 자,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보통 징수 방법이요. 그렇죠? 보통 징수. 자,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자, 가산세가 20만 원 계산됐어요.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가산세를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즉 가산세,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고.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 줄 때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세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요. 의의를 받고, 자, 그 다음에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아까 100만 원에다가 20만 원 합해서 120만 원 내라고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자, 가산세, 납부전 가산세 종합이요. 우리 세목별로 이제 강론에서 배울 내용인데,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강론을 안 배워가지고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봐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각 세목별로 이제 가산세에 관한 것을 계속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러분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다음 순환에 또 보게 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건데요. 먼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를 봅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일부터 60일이요. 그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요. 먼저 부정한 방법으로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적극적인 그런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부정한 방법이면 하루만 딱 지나도 40만 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20%요. 무신고 납부세액이 20%. 그러니까 자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하루만 딱 지나도 20만 원이요 붙고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40, 20, 10% 적용되고요. 이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는데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요거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요 10만 분의 22 즉 0.02%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 근데 요거는 지방세는 최대 한도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0.02% 납부지연 가산세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금 최대 75% 한도 내에서 이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 신고 납부하는 국세 똑같아요. 얘도 신고기한, 양도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자 40, 20, 10%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또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0.0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나 국세나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나 국세 똑같네요.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40, 20, 10% 깔아놓고 1일 0.02%씩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따르면 지방세는 이 납부지연 가산세 최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는 한도 규정이 있는데 국세는 없다는 거, 그 차이점이고요. 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와 국세, 우리 가산세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받고 정확히 못 해도 괜찮고 한번 이렇게 된다는 걸 봐놓고 갑니다. 오늘 보통 징수, 정부 부과하는 자 세금이요.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들은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가 발부될 때요. 납세 고지서가 나오려는데 납부기한이 있겠죠.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자 3% 깔아놓습니다.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 납부정가산세는 하루만 지나도 3% 깔아놓고요. 자 국세 똑같아요. 고지서가 발부됐다 국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세납세액에 3% 깔아놓고요. 만약에 고지세액이 100만 원이면 하루만 딱 지나도 3만 원이에요. 이거 이제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의 납부정가산세는 하여튼 3%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아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세 고지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고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지방세는 납기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씩 납부정가산세 적용되는데 이 0.66%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1일 0.02% 곱하기 한 달 30일하면 이게 0.66%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0.66%씩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씩이요.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티면요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1년 12달 하면 5년이죠. 0.06% 납부정가산세는 5년까지 60개월까지만 적용되고 찬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0.06% 납부정가산세. 예, 45만 원 미만이니까 그러면 찬합한 지방세가 딱 45만 원이면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45만 원이면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합니까? 우리 큰일 났네, 우리. 자, 미만, 이하, 초과.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하인데 초과로 바꿔서 작년에도, 다른 이제 그 내용이었지만, 이하인데 이걸 초과로 바꿔. 그래가지고 틀리게 해서 정답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 세법에서는 미만, 이하, 초과.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또, 자, 포함 제외, 뭐 이런 것들. 만, 분, 하나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진짜 만인지 분인지 하나였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 이하, 미만, 초과 나오면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45만 원 미만이니까 45만 원 빼고 아래 금액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45만 원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체납한 지방세가 딱 45만 원이면 자, 0.6% 납부전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여러분 45만 원 이상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자 45만 원 적용합니다.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지자체나 지자체의 조합인 경우에는 가산세는 요 3%, 0.6% 요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근이죠. 지자체가 세금 갖다가 가산세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세는요. 자, 종합부동산세 같은 종부세 같은 국세, 거기서 발부되는 국세, 거기서 날라왔는데 나쁘지 않아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국세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일 0.02%씩 납부정가산세가 적용돼요. 자, 지방세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06%인데 국세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일 0.02%고요. 끝까지 버티면 국세 5년까지 0.02% 납부정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지방세는 60개월까지 표현만 다르지 똑같아요. 5년. 그 다음에 지방세는 아까 45만 원 미만일 때 0.6%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국세는 0.02% 납부정가산세요. 체납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이상부터 자 적용합니다. 15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3% 납부정가산세는 요 3%는 금액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45만 원 미만이든 뭐하든 금액 상관없이 3%는 무조건 하루만 지나도 깔아놓는 거고 0.66% 납부정가산세가 체납한 지방세 45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고 국세 자 1일 0.02% 납부정가산세가 체납한 국세 15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이점을 쭉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봐놓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사용합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과목 똑같아. 막 갑자기 손 들고 우리 깜짝 놀라니까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게 있어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여태까지 제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저희들이 강의하면서 누군가 다 궁금해해. 한 번쯤 했겠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녹여서 나중에 다 강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세히 적용되는지는 일단 쉬는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말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이렇게 틀릴 때가 있어요. 예? 말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틀리게 잘못 적을 때 그때만 얘기해 주시고 자 개인적인 질문은 이따 쉬는 시간에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산세에 관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교재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면 교재 자 이게 안 되네. 자, 교재 여러분들 가산세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제가 또 항상 2회독 들어갑니다. 설명한 거 또 교재를 통해서 반드시 또 보죠. 자, 의의는 이제 한번 알아둡니다. 의의는 뭐 줄 그셔도 되고 안 그셔도 되는데 가산세라는 거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그죠? 요거고 가산세는 특징이 보세요. 신고나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된다. 여러분 과태료나 벌금은 조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세의 특징 첫 주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자,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으로 부과하는 게 세금인데 자, 국민들한테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벌금 때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얘네들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가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아까요, 우리 자, 가산세 자, 보세요. 20만 원 붙었어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하는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산세 요거 합해 가지고 120만 원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죠. 그러니까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고지서가 발부돼요. 가산세부터는. 자, 그다음에 가산세는 아까 여기는 줄 그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제가 줄 근데 항상 줄 그세요. 가산세는 해당 문과 규정된 해당 세법의 국세, 지방세 세목을 한다. 그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세금을 감면해 줄 때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아까? 지금 이해독하고 있는데 지금. 자, 그래서 바꾸면 뻔하죠 뭐. 자,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바꾸겠죠?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고요. 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한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정되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지연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정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봅니다. 넘어가서 여기 세목별로 가산세 쭉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강론에서요, 우리가 할 때 이제 취득세 할 때, 등록명세 할 때, 이렇게 재산세 할 때 자세히 하나하나 이제 또 우리가 자 배울 거고요. 그러면 다 배운 다음에 강론 돈 다음에 나중에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자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넘어가세요.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요. 지금은 지방세, 국세, 가산세 핵심 요약 있죠?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를 자 보는데, 여기다가 요걸 별 표시를 딱 3개를 해놓고 여러분 여기 표에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금방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신고 납부가 원칙인 세금들, 지방세와 국세, 취득세나 양도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국세요. 자, 2위독 들어갑니다. 또 여기 보세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자,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취득세 같은 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그냥 신고, 부정한 방법 이런 거 아니고 사기이타 방법 제외하고 그냥 신고기한데 신고하지 않았다 20. 과소신고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납부 고지 전에, 납세 고지 전에 이 납부 전 가산세는 1일 0.02%입니다. 지방세는 최대 한도 규정이 있죠? 75% 한도. 국세도 양도세 같은 애들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차이점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방세는 최대 한도 규정이 있는데 이 75% 한도라는 게 또 개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75% 한도 규정이 있는데 국세는 없다는 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자,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국세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납세 고지 후에,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 납부정가산세는 자 어떻게 정되냐,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아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지방세는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66%씩. 이 0.66%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거 요 0.66%는 어떻게 나온 거라고 했어요? 1일 0.02% 곱하기 요거 자 곱하기 30이란 거. 30일 해서 나온 게 0.66%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만 적용되고요. 그죠? 5년. 그 다음에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는 0.66% 납부정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납세무자가 지자체나 지자체 조합일 때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서 발부되는 세금들, 고지서 발부될 때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 끝까지 버티면 5년까지만. 체납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는 0.02% 납부정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요. 그럼 한 달까지는 보세요. 지방세는 3% 깔아놓고 한 달 지나야지 0.06%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뭐 붙는 게 없어요. 근데 국세는 바로 다음 날부터 1일 0.02%니까 한 달까지는 지방세가 유리하네. 그죠, 여러분들? 근데 국세가 좀 불리하고 바로 계속 가산세가 붙으니까. 근데 계속 그렇냐? 그런 건 아니고, 지방세는 자,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에서 하루를 지났든 20일을 지났든 똑같이 0.06%예요. 근데 국세는 정확하게 1일로 계산해서 0.02%씩. 그러니까 국세가 좀 정확한 맛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이점 비교하고 나중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오늘은 완벽하게 외우진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와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의 가산세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봅니다. 똑같이 납부정 가산세도,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가산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정 가산세는 1일 0.02%인데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납부정 가산세는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것은 3%부터 깔아놓고 시작한다는 거 아셨죠? 그게 차이점이고요. 이렇게 보고 갑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1페이지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쭉 넘어가고 36, 37 뭐 이런 거 쭉 용어 쭉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 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면세점에 대한 거, 과세 최저한 요건 이제 중요한 건데, 요거는 강론에서 한 바퀴 돌고 제가 나중에 강론에서 한 바퀴 돌고 설명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해요.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일단 강론에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고 여기를 펴놓고 우리 금방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운 것과 이어서요.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핵심 콕 출제의 상징은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난주에 배운 건데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요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는 항상 자료에 그 문제가 나가요. 뒤에 그거 다 있어요. 아니, 있어요. 다 문제 다 있어요. 저랑 같이 풀고서 틀린 것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저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맞춤 문제면 다시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 봅니다. 이거 지난주 자료에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자, 여기 봅니다.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 둘, 셋. 네?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보통징수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특별징수가 지난주 배웠잖아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서 납부하는 방식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원천징수. 그랬죠? 특별징수, 원천징수. 자, 그래서 보세요. 보통징수 방법이라는 것은 항상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요 말이 꼭 들어가야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국세에서 원천징수. 자, 특별징수세는 지방세가 제가 지난주에 맨 마지막 첫 주에 우리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적어드린 게 있는데, 지방세 주요 3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에서 자,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자,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 특별징수에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져 있죠? 그래서 적어놓고서 일주일 지났더니 다 까먹었지. 자, 여러분들이 제가 근데 좌절할 건 아니에요. 이 수많은 수험생들이 여태까지 다 그렇단 말이죠, 맨날.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 얘기 드렸잖아요. 예? 얼굴 예쁜 수강생? 어떤 분이 그러는데 얼굴이 수강생이 예쁜 거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공부 잘하는 수험생. 그래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는 수험생. 이런 수험생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수강생들은 저희들 생계를 위협하는 수험생이라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려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수험생 얘기 안 해드렸어요?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알고, 시간 지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벌써 다 까먹었잖아. 그래서 또 알려주고, 하나 또 새로운 거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또 시간 지나면 금방 까먹고, 그래가지고 또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합격해가지고 제 손 잡아주면서 빈말이라도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수험생, 제가 제일 사랑하는 수험생이고 또 저의 자랑이고 또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돈만 생각하면서 살면은요, 저 강의하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요, 여러분들. 근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 시험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제 인생의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뿌듯하죠, 여러분들, 살면서 제가 제 스스로가. 자, 좌절하지는 않되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세법 시간에 계속 이 시간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같이 막 외우려고도 기억하고, 자, 그러면 까먹고, 그래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구정만 하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삽시간에 그냥 사라지고 또 나중에 다음에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발전 속도가 늦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까먹는 건 괜찮은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만자 들어갔잖아요. 진짜 만인지 뿐인지 하나인지 꼭 확인해야 되는데,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거 아니죠?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 하는데 납세자가 고의서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며 특별징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여러분 집으로 2025년도에 이제 나중에, 2025년도 여름에, 자,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어요. 여보, 우리 집 재산세는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니까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 아빠, 우리 집 재산세를 올해부터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 주요 3개 세목 중에서는 등록면에서만 특별징수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납세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얘네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 동네 조세 충론은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나왔는데,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29회 시험 때, 확정이 30일에, 소멸이 최근에 34, 35회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연달아 이제 소멸은 이제 연달아, 자, 2년 나왔으니까 여기서, 자, 소멸도 사실은 요번에 출제된 것도 35회 시험 조금 약간 깊은 지문이 들어있어서 그렇지, 다 제가 계속 강조한 거고 제가 했던 게 나왔어요, 소멸. 하여튼, 34회 시험 때는 제가 소멸해서 무조건 나온다고 했었는데 나왔었고, 35회 올해 또 조금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다 나온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소멸 또 뭐 3년 연속 나올까요? 그래서 소멸 별 표시 안 하고, 이 동네에서 이제 성립과 확정이 더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 스트레칭부터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헛가락이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교재는 여러분들이 교재는 그냥 이따 자 펴놓으시면 돼요. 교재는 제가 항상 다시 한번 보죠. 43페이지 펴놓으시고 43페이지 교재는 펴놓고 화면을 계속 봅니다. 이따가 교재 또 제가 줄거드리니까요. 자, 먼저 납세의무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여러분요, 일정 경우에 성립하고 성립된 납세의무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럴 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물론 이걸 학자들이 하는 얘기라 이걸 뒤바꿔서 내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를 위한 거고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자, 보세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요, 취득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요. 자,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요. 자, 여러분, 지난 첫 주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는데, 매매한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거칠 때, 자,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잔금을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취득세가 부과돼요. 그랬을 때, 자, 취득한 때 그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죠. 그래서 취득한 때 취득세는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납세의무 구체적 확정이요. 자,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이제 확정되어 있는데,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요, 시험에서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러면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뭘 떠올리냐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 계산하냐, 징수 방법을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 취득세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납세무자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했어요, 자동차 취득했어요, 세금 우리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누가 납세의무 확정하느냐? 납세무자가요. 근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의무 확정하는데,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세금 계산에서 이제 신고하게 되면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확정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자,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본세에 따라서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나와서 얘기 안 했나요?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달라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세, 등록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요. 자, 다시요.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국세는 원칙 신고를 원칙으로 하니까 얘 국세래. 근데 잘 모르는 세금이야. 징수방법 신고납부입니다.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고유소득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는 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소멸이요. 자, 이렇게 구체로 확정된 납세무는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할 무 없어지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합니다. 재산세로 예를 또 들어볼게요.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6월 1일입니다. 자, 여러분 용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세 기준일이 갖는 의미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세 기준일이 뭐냐? 자, 과세 기준일이 갖는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과세 기준일이 갖는 의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과세하는 데 있죠.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놓고 부과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을 두고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재산세요. 여러분,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요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갑으로부터 을이 1월 달에 재산을 샀어요. 그 재산을.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그것을 5월 달에 사가지고 9월 달에 정이란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갑을병정 중에서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세요. 나왔다 친구. 재산세 친구 지난주에 별명 붙여주면서 알려드린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말하는데요.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친구, 재산세 친구니까 재산세 나와 있으면 웬만하면 항상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 웬만하면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3인방. 얘네들 보유세 3인방,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자, 매년 언제 되면 6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과세 기준일이 갖는 의미를 한번 또 설명드려 볼게요. 얘네들은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여기 보세요.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2025년 5월 20일 날, 5월 20일 날 폭삭 멸실했어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으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럴 때 이 건축물에 대해서 자, 2025년도 재산세를 부과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 6월 1일 날 봤더니 얘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자,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요. 5월 19일까지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분 재산세를 자, 안 보내가지고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6월 1일 과세기준일 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갑과 을이.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25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만약에 20일 날 만약에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중에서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이게 문제되잖아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냐면요, 과세 기준 6월 1일 날이에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소유죠, 갑 소유.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날은
갑소유로 돼 있었잖아요, 공부상. 근데 올 30일 날 잔금 치렀어요.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세 받았잖아요.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은 매수인을이자 이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재산세에서 이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면 재산세는 이때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자, 이렇게요. 과세 기준일이 갖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세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왜 추상적이냐고요? 세금계산 안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모르죠. 자, 납세의무 확정. 누가 세금계산하냐?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보통징수. 여러분 집으로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오는 세금이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용어 설명드립니다. 과세관청, 과세주체, 이 정부,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세금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고치는 게 경정이에요. 과세권자가 세금계산할 때 결정한다고 하는데 재산세는 과세부정가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시험 문제 이미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고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부정가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재산세. 나왔다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조세총회에서 보면 항상 족보, 뉘집 자식이냐. 지난주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은 반드시 지난주 수업을 듣고 와야 됩니다. 세법은 이렇게 한 주 빠지잖아요. 다음에 연결이 안 돼.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다음에 주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면 흥미를 잃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첫 주 반드시 수업을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얼굴 처음 보고 지난주 수업을 세법 수업을 안 들었다는 분은 반드시 첫 주 수업을 듣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뉘집 자식이냐 얘기해 드렸잖아요.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다 같이 해부리바디요. 까먹은 건 괜찮았지만 기억 안 하려고 노력하는 기억을 안 하려고 기억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용서를 못합니다. 다시 여러분요, 뉘집 자식이니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발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공부 안 한 거 생각 안 하고서 나중에 그냥 나한테 온멍에 눈초리를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제가 구원해 주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죠.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을 갖고 이제 따라오시면서 또 노력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여러분, 그래서 저 그냥 구경만 하고 이래가지고 발전을 하길 바란다. 본인을 너무 컴퓨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죠. 자, 그래서 다시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물론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일부도 고지서가 발부돼서 결정한 때 확정되지만 그런 건 됐고 오늘 지금까지는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딱 한 가지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아까도 했는데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의무자 고지서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상속세, 증여세도 물론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재산세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고요. 또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취득세 같은 세금도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가 무신고하면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잖아요. 보통 징수하기 때문에. 자, 취득세는 신고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최근에 정답표 나왔던 건데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는 찍어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 신고만으로
납세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나 양도세나 신고하는 때 신고만으로 확정이 되는 거지, 뭐 신고하고 납부까지 확정해야지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만으로 확정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제 각 세목별로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제가 줄 건 것만 이따가 줄 거드릴게요. 교재 줄 거드릴 거니까 여기 일단 한번 봅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상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거죠. 뭐 틀리게 하는 거지. 그래. 취득세는 취득세 상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 아닙니다. 취득한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해가지고 그때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지, 취득하고 나서 60일 내 납세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사족 들어가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얘도 뭐 등기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X입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나왔네요. 자, 과세 기준일이 있죠. 매년 언제? 6월 1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 특정자원분, 시설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소방분이 재산세 친구라, 얘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시험에서는 소방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그게 소방분인지 눈치채시고요.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얘는 과세 기준입니다. 재산세 친구니까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특정자원분과 시설분은 자, 생략입니다. 얘는 이따 이제 교재 보겠지만 뭐 원자력 발전할 때, 수력 발전할 때 막 이럴 때 부과하는 건데 생략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자, 그래서 보유세 3인방 얘네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는 납세무 성립시기가 똑같습니다. 당중 납세무 성립시기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럼 얘네들 똑같습니다.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과세 6월 1일.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가요. 주민세도 이따 교재 보겠지만 사업소분, 개인분, 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이 두 가지가 보세요, 여러분. 사업소분 주민세라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주민세 사업소분은 시군군에 사업소를 둔 자한테 부과하는데,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그 다음에 개인분 주민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개인분 주민세는 시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한테 개인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세대주한테. 그래서 여러분, 저희 동네는 12,000원인가 12,500원인가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내고 있어요, 주민세? 예?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 얼마 안 되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내고 있어요.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저희는 안 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안 내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은. 그런 집은 어떤 집이냐고요? 간첩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그럼 간첩이지 뭐. 자, 그 집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어. 간첩이지 뭐. 자, 그래서 상업소분과 개인분은 이렇게, 얘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냐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최근에 사업소분 주민세 땡땡 7월 1일. 그래서 옳은 거 올라라 문제에서 7월 1일 맞잖아요. 7월 1일.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립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사업소분 주민세는, 자,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보면서도 대답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6월 1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얘는 7월 1일인데. 이 정도 응용력을 발휘했나니까, 여러분들. 보면서도 이 정도 응용력을 발휘 못하면 곤란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되는 게 지방소득세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특별히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낼 때 여러분들이 지방소득세 납부를 지기 때문에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나왔네요.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네 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안 따라하고 구역만 하고 그냥
발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과목은 2차 과목 공시세법 이런 과목은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끝낸다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조금만 그냥 수업 끝나고 복습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다른 공부할 수 있고요. 수업 시간에도 구경만 해가지고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까먹고 또 하고 까먹으면 또 뭐 이래야지 이제 나중에 이제 됩니다. 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애들 우리가 지금 작년하고 그러고 보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 이게 항상 똑같은 학원인데도 해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종전에 2024년도 35회 시험 대비 반은 일단 활기차고 시끌시끌하면서 아주 그냥 쉬는 시간에 시끌시끌하면서 대답이 일단 좋았어. 리액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2025년 우리 분위기는 리액션도 별로 없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갑자기 지금 원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2025년도 강의할 때 들었던 분들 계시죠? 내가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막 그랬어. 너무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조용히 해달라고 막 부탁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정도였는데 리액션 얘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계속 지금 잔소리를 하게 만드네. 자, 갑자기 분위기가 여러분 부가세들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달라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그 과세에 표준이 되는 세목.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과세에 표준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에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과세에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하는 건데 농어촌 특별세는 법령에 본세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표현은 다르게 돼 있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거예요?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금방 받잖아요. 전 시간에 본 것도 아니고 아까 좀 전에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 취득세를 따라가니까 언제냐고요? 취득하는 때.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요? 금방 받는데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 과세 기준일. 날짜라면 언제였어요? 6월 1일.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가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등록면허세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요? 등기 등록하는 때. 등록세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 6월 1일. 자, 이래서 그때 다릅니다. 소득세 같은 세금은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여러분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 그러면 직장 다니님들은 매일 근로소득 발생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사업소득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세 신고하다 1년 다 보내겠죠. 그래서 소득세 같은 세금은 일정한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소득세는 여러분요,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 기간이 있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1년을. 그래서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이제 소득세 부과되는데 계산되는데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는 소득세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후에도 막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비로소 12월 31일이 되면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비로소 소득세 세금 계산할 수 있게 되는 이때 납부할 무가 추상적 성립한다고 합니다. 왜 추상적이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날짜로도 기억해요. 12월 31일 이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고요?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이 발생한 때다 땡, 소득을 얻은 때다 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땡, 양도하는 때다 땡. 아니고 소득세는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날짜로 하면 언제입니까? 12월 31일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일단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냥 조금 봐놓습니다. 그냥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잘 보세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인데 수시 부과하는 때 아니고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냥 봐놓고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납세무 성립식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풀기 전에 잠깐만,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문제 풀기 전에 요거 잠깐만 여러분요. 자, 문제 풀기 전에 교재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 제가 성립과
확정, 요거는 성립구 확정은 여러분들이 별표시 올해 더 여기 이 동네에서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립구 확정이 중요하고요. 자, 보시면 납세문 성립 이런 얘기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읽어보는 거고, 무슨 의미인지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과정을 제가 아까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통해서 이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줄 긋지 마시고 읽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납세문 성립시효. 제가 줄 긋는 것만 줄 긋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줄 긋는 것만. 지방세 납세문 성립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문 성립한다고요? 취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취득하고 62경과는 때 아니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것과 면허에 대한 거로 나눠지는데 나중에 배워요. 등록면허세 할 때. 자,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우리 시험범위예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 얘도 사적 들어가면 안 돼요. 등록하는 때고. 재산세. 자, 그리고 재산세 보세요. 재산세 과세기준인데 언제요? 6월 1일.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줄 긋지 마세요. 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아요. 우리가 국세인데 부가세 받으면 받은 부가세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갈 때 그 지방 자산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아요. 그러니까 꼽살이 껴서 다녀요. 부가가치세 꼽살이 지방소비세. 시험에 안 중요한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 납세문 성립하는 때 꼽살이 껴서 납세문 성립합니다. 주민세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주민세는 여러분 주민세는 상업소분, 개인분, 종업원분으로 나눠지는데, 시군군의 상업소둔자한테 부과하는 상업소분과 시군군의 주소를 둔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 요거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입니다. 원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과세 기준일이 있는 거죠. 아까 재산세, 종부세처럼. 근데 얘네들은 재산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군군의 상업소둔자한테, 주소둔자한테 부과하는 건데 왜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 사업소요. 사업소를 1월 달에 개업했다가 5월 달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5월 달에 개업했다가 10월 달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업소는 주민세를 부과할 것인지. 또 주소요. 여러분들이 서울 살다가 안양으로 이사 올 수도 있잖아요. 5월 달에. 자, 5월 달에 또 강남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주민세 어디서 부과할 것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준을 두고 있는데 얘네들은 7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업원분은 줄 안 그셔도 돼요.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때 부과하는 건데 참고고. 지방소득세는 이번 수련 안에는 아직 줄 안 그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지방소득세 과세 표현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문 성립하는 때요. 그러면 날짜로 언제입니까? 날짜로 언제예요? 12월 31일. 아까 했잖아요. 12월 31일. 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따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이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입니까? 6월 1일. 그리고 특정자원분과 시설분은 그냥 참고예요.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를 채수, 포 올려서 의무용수나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지하수, 채수, 포 올리는 때 이런 건데 참고입니다. 이건 줄 긋지 마세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할 때, 수력 발전할 때, 화력 발전 이거 부과하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 납세문 성립하는 때. 취득세 부가세일 때 다시 묻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문 성립한다고요?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문 성립해? 취득하는 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문 성립해? 과세 기준일. 날짜라면 언제? 6월 1일. 이겁니다.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부가세는. 가산세에 관한 이런 얘기는 지금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가산세 암기가 확실하게 다 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저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국세에 자, 그 다음에 수시로 부과에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인데 나중에 오늘 학습 목표는 아니고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인데 나중에 다음 과정에서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국세 납세문 성립 시기는요. 소득세요. 자,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0일.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돼요. 상속세,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죠, 목적세죠, 부가세죠.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1일. 이렇게 됐습니다. 가산세에 관한 것은 됐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 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에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리는 건데요. 수시부가는 때 아니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핵심 꼭 줄제 이상 지문 함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사둑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취득하는 때지. 취득하는 때지. 취득하고 뭐 이렇게 60일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하는 때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 납세무 성립한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자,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 얻은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 날짜로 언제입니까? 11월 30일, 12월 30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재산세 세 번째입니다.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한다. 하나, 둘, 셋. 답이 엇갈렸는데 여러분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전히 답이 엇갈렸는데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사업소분 주민세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입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납세무 확정 여기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